안녕하십니까. 포인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최종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나기태 원장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포인트 레슨은 목 디스크입니다. 우리 환자분들 중에 손이 저린 분들이 많은데요. 손 저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역시 목 디스크죠. 맞습니다. 손이 저리다, 감각이 변화가 왔다는 소리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저리다, 화끈거린다, 시리다, 아니면 감각이 너무 둔해서 남의 살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대부분은 신경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원인은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경추신경에 이상이 생긴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나기태 원장님께서도 많이 보시는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긴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나기태 원장님께서 많이 치료하고 계시죠. 환자분들이 많이 아세요. 수근관 증후군은 우리 손목에 있는 수근관이라고 하는 힘줄이랑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 같은 구조가 있는데, 이 터널이 이제 어떻게든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병이고요. 그게 팔에선 제일 흔하고, 그거 외에도 여기 팔꿈치에서 척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눌려서 저린 주간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제일 흔하죠. 맞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에서부터 척추신경, 척수신경으로 쭉 이어지는 길이 있고, 거기에서 신경근이라고 해서 경추 부위에서부터 손끝까지 신경이 이어지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척수신경은 고속도로로 생각하시면 되고, 신경근은 그 지역으로 빠지는 인터체인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이 저리다 하면 그 위쪽에 있는 신경근부터 해서 이상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주관절 또는 수근관 위치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도 동일하게 손끝에 저림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두 군데서 눌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더블 크러쉬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이제 척추신경을 치료하는 의사와 또 이제 우리 나기태 원장님 같이 관절 부분에서 말초신경을 또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말 안 좋은 경우는 이제 막 멱살도 잡히고 틀렸네 막 이런 얘기까지 듣는데,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상지 쪽에 증상들이 생겼을 때는 경추신경뿐만 아니라 말초신경에 대해서도 관절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는지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게 네. 목에서도 눌리고, 여기서도 눌리고, 신경이 두 군데서 눌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두 군데 다 치료해야 되나요? 나기태 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협업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병이 두 가지 원인이 있을 때는 두 가지의 정도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두 군데를 같이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추 쪽에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하고, 만약에 주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 나기태 원장님께서 팔꿈치 주변을 치료를 해주시고, 또는 수근관 증후군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 손목 주변에서 손목 터널을 넓히는 수술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목 디스크일 것 같아요. 워낙 제일 많기도 하고. 그래서 목 디스크를 그럼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목 디스크를 방치했을 때 정말 최악의 사태가 사실은 척수병증입니다. 척수병증이요? 네. 사실은 이제 척수신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도로와 같은 신경은 뇌에서부터 양팔 다리까지 쭉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초입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손상이 온 것들을 척수병증이라고 합니다. 척수신경 자체에 손상이 온 경우를요. 이럴 경우에는 그 신경이 손상이 온 아래쪽에 있는 모든 부위에 감각마비나 운동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추 디스크 같은 경우는 4, 5번 이상으로 상부 경추의 디스크에 손상이 왔을 경우에는 호흡이 마비돼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심각하네요, 그거는. 더더군다나 이런 척수병증은 수술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되고 마비가 지속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경추 디스크가 있고 이 팔저림 증상들이 있었을 때 무시하고 그냥 지켜보기보다는 전문의와 상의해서 치료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근골격계에서는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엑스레이는 아시다시피 골격, 뼈의 모양을 보는데요.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라는 부분들은 엑스레이에선 사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병이 심해질수록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는 소견이 엑스레이에서 관찰이 되고 증상 자체가 디스크로 인한 척추 신경의 압박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디스크와 신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MRI라는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이제 CT 검사는 그럼 어떨 때 하나요? 라고 하는데 MRI도 그렇고 CT도 그렇고 어떤 게 더 정확한 검사라는 것은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CT 같은 경우는 골격을 볼 때, 더 정확하게 볼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검사고 연조직, 디스크나 신경처럼 이제 말랑말랑한 조직을 볼 때는 MRI와 같은 검사가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두 검사가 그러면 목적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CT랑 MRI가 가격이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CT는 조금 덜 정확하고 MRI가 더 정확한 검사가 아니라 아예 그 검사 자체가 목적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의심되는 병이 다를 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가 MRI가 유리하다 하면은 MRI를 먼저 검사를 권유드리고요. CT 검사로 보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면 CT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질환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됐다, 계획하게 됐다 그럴 경우에는 단순한 연조직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골격도 중요하기 때문에 CT 검사를 반드시 또 하게 되고요. CT만 보고 수술을 계획하지는 않고 또 MRI 같이 연조직을 또 확인하고 수술을 계획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는 수술적인 치료를 계획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뭐 직업군에 딱 정해진 건 없지만 대개는 이제 목 디스크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의 척추를 보면 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C자 모양으로 옆에서 봤을 때 C자 모양으로 각도가 있는 것이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각도입니다. 그럼 이거를 반대쪽으로 꼬여지게 만드는 자세를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손상이 빨리 오게 돼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 이제 모니터를 보려고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는 자세입니다. 요새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서 모니터를 일부러 더 높여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건데 흔히 우리가 거북목, 일자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목 디스크랑 연관이 되나요, 그러면? 반드시 연관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목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들, 퇴행성 변화를 많이 겪은 분들은 C자 모양의 커브에서 반대로 거북목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거북목이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목 디스크가 있다. 이건 틀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목도 이제 여러 개의 뼈가 이어져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를 좀 더 높여 놓거나 활동 시에 고개를 이렇게 오래 숙이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는 것들이 가장 상태를 안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도 상방을 쳐다본다던가 해서 역시자 모양을 만드는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는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치료 시기가 응급한 경우들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척수병증 같은 경우 그건 진짜로 무섭더라고요. 꼭 빨리 그렇죠.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응급 질환으로 그때는 분류해서 가급적 최대한 빨리 수술을 통해서 마비 그리고 장애의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통증만 있는 경우, 뭐 감각 이상, 운동신경의 장애까지 발생하지 않고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 즉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간단한 주사나 시술 치료들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는 데 먼저 집중을 하고 이후에도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고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